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많이 춥죠, 날씨가. 이제 바로 겨울이 오려나 봐요. 병원들은 잘 다니고 계세요? 저는 2주치 약을 타갖고 왔는데 2주 전에 타는 약을 병원에 가기 싫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억지로 갔다 왔어요. 그런 날 있죠, 다들. 약을 먹어야 되는데 병원은 정말 가기 싫고 약도 먹기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다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는 제가 옛날에 정말 다니기 싫어하던 그 병원으로 다시 갔어요. 개방송 아닙니다. 다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던 약을 이제 처방전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약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병원에 못 가서 이 약을 처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없는 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약이 왜 이렇게 늘었냐고 갑자기 의사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 의사 멀쩡하지 않았던 의사거든요, 사실. 근데 의사가 되게 많이 멀쩡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대화를 했어요. 멀쩡하지 않으면 그냥 약만 타갖고 오려고 했는데 좀 멀쩡해져가지고 좀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 타온 약이 하나씩 줄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줄었는데 하나씩 줄기 전에 약이 다 그게 조울증 약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일 있었냐고도 물어보고 약이 되게 독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약이 이 병원 다닐 때만 해도 약이 5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4개, 5개, 9알이에요. 근데 그 전에 먹었던 처방전을 갖고 갔을 때는 11알이었던 거죠. 그래도 하나씩을 지금 뺐거든요. 약간의 금단 증상이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또 옛날 큰 병원에 갔을 때 그 조울병에 대해서 나온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 진단은 조울증 뭐 하여튼 정신병적인 이런 거는요, 어쨌든 다 의사 개인의 판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아프면 기계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울증이나 이런 우울증 이런 것들은 그냥 면담 이렇게 써 있어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면담 및 병력 청취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웃기죠? 그리고 여기 또 그렇게 나왔어요. 또한 갑상선 질환 등 내과적인 질환이 조울병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갑상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상선 증상을 조울 증상처럼 그렇게 판단했었나 의사 선생님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걸 또 구별하기 위해서는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그 경우에 따라서 내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대요. 근데 저는 내 MRI는 안 했지, 내가. 안 했거든요. 근데 하여튼 조울증은 조울병, 양극성 장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심한 거죠. 이 차이가. 근데 이게 정신병적 증상이 하나씩 꼭 있대요.
그러니까 저 우울증의 조울병, 여기는 조울병이라고 써 있어요. 조울증이 아니라, 증상이 아니라 이거는 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건 조증 사파에 대해서 나왔고 우울증 사파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어떻게 뭐 하신 분, 무슨 검사 맡으세요, 아니면은 뭐가 불편하신 분은 뭐가 모자라서 그런 거, 이런 거 막 써있잖아요. 약국이나 병원 가면은 다 그런 게 다 저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또 읽으니까 저 같은 거예요. 조증사파, 이유 없이 기분이 몹시 들뜨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지는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보세요. 우울증하고 조울증하고 이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의사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의사 개인 생각으로 판단을 정하는 거예요. 하지마. 너 TV 여기 방송에 다 나와. 그러니까 우울증 사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울증 사파는 슬프거나 가라앉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고 허무한 느낌이 듭니다. 집중을 못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활동이나 의욕이 줄어듭니다. 즐겨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피곤해서 자꾸 눕고 싶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거나 자다가 쉽게 깹니다. 죽음이나 자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울증 사파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조증사파. 조증사파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 없이 기분이 몹시 들뜨기도 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초조해합니다. 하지마. 그리고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횡설수설합니다. 저 아무 말 대잔치 하잖아요. 우울증 환자 조증 맞나봐다. 횡설수설합니다. 사소한 일에 흥분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자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활동이나 의욕이 증가합니다. 돈을 많이 쓰거나 무분별한 성관계를 하는 등 평소라면 하지 않을 위험한 일을 합니다. 평소에도 맨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분 사파를 겪고 있는 조울증 약을 먹고 있었대요. 그래서 약을 하나씩 끊었는데 두통이 오고 좀 졸리고 그렇게 하다가 며칠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게 또 심리치료, 전기 충격치료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약물 치료제로는, 기분 조절제로는 리튬, 그리고 발프로이트, 카바마제핀, 라모트리진 등이 있대요. 기분 조절제를 쓴다는 거죠. 기분 조절하라고 쓰는 거겠지. 하여튼 근데 나는 이런 약 썼었나? 그걸 잘 모르겠네요. 처방전을 갖고 왔었는데도. 어쨌든 전 조울증 약을 먹고 있었대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약 먹는 동안에. 사실 막 되게 많이 깔아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 옛날에 먹던 그 5알 먹었을 때가 훨씬 더 그래도
어떤 거에 대한 의욕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을 다시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말 우리가 우울증, 뭐 조울증, 또 뭐 있지? 불안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은 다 의사 개인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를 만났냐에 따라서 조울증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우울증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왜 조울증 약을 먹었었을까요? 근데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때 조심하시래요. 조울증은. 여러분들도 조울증 이럴 때 조심해 보세요. 왠지 기분이 좋아졌거나 말이 많아졌다. 그리고 전보다 잠을 자지 않고 활동이 많아졌다. 혹은 잠이 훨씬 많아졌다. 옷차림이 화려해지거나 화장을 많이 한다. 그리고 화를 잘 내거나 쉽게 흥분하고 이전과 다르게 시비를 건다. 성생활, 돈 씀씀이가 크게 달라졌다. 잘 먹던 약을 안 먹는다. 갑자기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 타인의 말뜻을 계속 오해한다. 이럴 때는 조울증에 대한 증상이니까 조심하라고 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사를 다시 큰 병원 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게 개개인의 그냥 판단으로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어떤 의사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크게 조현병 아닌 이런 다른 병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약을 먹으면서 제발 처지지만 않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도 낮에 낮잠을 잤답니다. 요즘은 즐겨 하던 그림도 그리기 싫어서 그림도 안 그리고 있고, 지금 또 새벽 2시인데 안 자고 이러고 있어요. 내일 또 오후에 일어나려고. 그래도 좀 있으면 겨울이니까 눈이 올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하여간 뭐 맨날 내 말투는 이래. 횡설수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한 가지 증상은 보면 조울병이 맞아. 횡설수설 하잖아요, 항상. 근데 다른 분들은 방송 이런 거 녹화할 때 대본 해놓고 하나요? 대본을 해놓고 하나? 난 잘 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횡설수설 어쨌든 여러분, 이것 봐요. 하여간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어떤 병원을 가는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 조울증 맞나 봐요. 횡설수설 엄청나게 하네요. 안녕.